그러니까 제일 불행해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반드시 불행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셔서 제가 좀 기분 나쁘고 손해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참으면 호구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을 만들더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서 사는 게 맞는지,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인생에서 좋은지 리섭 오빠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댓글이 하나 있대요. 공감합니다. 끝까지 받아주면 호구고 화를 내면 분위기도 나빠지니 어렵네요. 저는 호구 스탠스입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우습게 보인다는 거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뭐 손해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남들한테 뭐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들이 막 그렇게 호구 취급한다는 거는 약간 오해가 있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굳이 잘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잘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싸움을 되게 잘하는 진짜 마동석 같은 사람이 막 사람들한테 잘해줘.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런 마동석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요?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잘해주지만 이 사람이 빡 돌면은 큰일 난다라는 느낌 정도는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저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싸웠었죠. 그때 제가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었냐면은, 저 새끼랑 진짜 싸우면 안 되겠다 라는 거를, 저는 싸우는 게 싫거든요. 근데 싸움이 일단 시작되면은 진짜 개같이 물어뜯어야 돼요. 진짜로. 우스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스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쟤는 싸움을 싫어하는 애지만 싸움이 막상 시작되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내가 잘해주고 이랬을 때도 그게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 저 같은 애가 잘해주고 착하게 해주는 거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솔직히 잘 없어요. 그리고 적을 만드는 거를 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적을 만드는 거를. 적이 생기잖아요. 내가 불편한 만큼 상대도 불편해져요. 여러분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불편하면 상대도 불편하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적이 한 명 생긴다는 거는 내 편도 한 명 생긴다는 거랑 약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막 적 생기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잘 지낼 수 있으면은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좋겠지만, 굳이 남하고 척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게 딱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해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반드시 불행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불행해지는 방법.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가 한 30만 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를 꼭 굳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를 그냥 오늘 뭔 개소리 하나 구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30만 명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러면 제 안티는 몇 명이 있을까요? 제 안티 진짜 어린 잡아서 한 100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원래 세상은. 예를 들어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 한 10명은 있다고 쳐. 10명 중에 3명만 저를 좋아하고 7명은 저를 싫어할 겁니다. 근데 7명이 저를 싫어한다기보다는 3명은 저를 좋아하고 한 4명은 저를 싫어하고 나머지 몇 명이야? 3명이죠. 3명 정도는 저한테 아예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무조건 사랑받으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리섭님,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은 유튜버 꿈나무입니다. 유튜버가 되고 돈을 많이 버셔서 좋은 건 당연한 건데, 혹시 유튜버가 되고 나서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미래의 유튜버를 꿈꾸는 입장에서 유튜버의 단점도 알고 싶네요. 히히. 유튜버의 단점이 뭐가 있으려나? 일단은 악플이라든지 창작의 고통, 이런 뻔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건 재미없으니까. 유튜버가 되고 나서 약간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짜증나는데 짜증난다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새끼 지금 내 앞에서 시비 거는 건가 싶을 때가 몇 번이 있어. 몇 번이 있는 게 뭐냐, 요즘엔 이제 그게 악의가 없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이제 별 반응을 안 하고 웃어 넘기는데, 유튜버들 앞에 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약간 뭐냐면은, 나 지금 직장 나기 힘든데 유튜버나 할까? 이래. 나 지금 하는 일 너무 힘든데 나 다 때려치고 유튜버나 할까? 이래.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 직업을,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도 할 거 없는데 네가 하는 거나 할까? 이러지 않잖아. 이거 대놓고 시비 거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무슨 뭐 전문직 앞에 가가지고 뭐 의사들 앞에 가가지고 아 나도 할 거 없는데 의사나 할까? 이러진 않잖아. 그럼 얼마나 어이없겠어. 물론 유튜버가 막 의사만큼 대단한 직업이라는 게 아니지만 예시를 든 거예요. 특히 막 연예인 앞에 가가지고 아 나 연예인 할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 앞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실례란 말이야. 근데 꼭 유튜버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리섭씨 나도 그냥 유튜버나 할까? 막 이래.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다혈질 유튜버 친구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정색하고 해보세요 막 이러고 제발 하세요. 예 제발 해보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데 첫 번째는 이거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내가 하는 일의 난이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약간 억울한 점이죠. 억울한 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례한 것 중에 유튜버한테 굉장히 쉽게 하는 게 뭐냐면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것도 얼마 버냐고. 그리고 이거 진짜로 이 질문은 지긋지긋해. 어디 갈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이솜님은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이런 얘기를 해.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특히 우리가 무슨 10대 20대도 아니고 30대 다 돼가지고 30대 가장한테 가가지고 근데 한 달에 얼마 보세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그 유튜버 분들이 수익 공개 컨텐츠가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례하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수익 얘기 감히 못 물어봐요. 근데 꼭 유튜버만 보면은 수익부터 물어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디 가면은 그냥 프리랜서라고 하거든요. 어디 가서 그냥 저를 못 알아본다 싶으면은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저 그냥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한다고 그냥 뭐 근근히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걸 알게 됐어. 내가 유튜버인 거를. 그래서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니 그러면은 저 30만 명 정도 된다고. 진짜요? 그러면은 얼마 자동 반사야. 그러면 얼마 벌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진짜 불편한 거 하나 내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말하면서 생각난 게 친구들이랑 싸울 때 화를 못 내요. 이게 뭐냐면 약간은 좀 그건데 이게 또 남자들끼리의 그거라서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친구라는요. 제가 생각하는 친구의 기준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을 때 내가 반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한 가지에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헛소리 했을 때 야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밥이다 처먹어 이럴 수가 있어요. 약간 친구잖아. 근데 제가 이제 유튜버가 되고 나서 과거 친구들이랑 만나고 이러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지금은 만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만나면은 친구들끼리 남자들은 좀 쌍욕도 많이 하잖아요. 야 이 미새끼야 야 개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싸운단 말이야. 술자리에서 막 주먹 다짐 같은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야 개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막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막 핏대에 세워서 싸운단 말이야. 남자들은 진짜 나이 처먹어도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면 다 애가 돼요. 남자들은 무슨 막 진짜 유치한 거 뭐 카리나가 예쁘냐 윈터가 예쁘냐 이런 걸로 막 목에 핏대에 세우면서 싸워요. 남자들은.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 갖다가 막 그런 유치한 거 갖다가 친구들이랑 야 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싸워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나한테 개쌍욕을 하면서 욕을 해도 되는데 나는 친구들한테 욕을 하면 친구가 진짜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튜버의 고충은 아닌 것 같아요. 유튜버만의 고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수입의 격차가 나다 보니까 내가 똑같이 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하면은 정말 자기를 약간 무시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다 같이 고만고만 할 때는 야 미친새끼 너는 이냐 해도 상처를 안 받아. 그리고 진심으로 아는 소리인지도 알고.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막 강남으로 이사 오고 나서 막 그렇게 된 다음에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같이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한테 막 개쌍욕을 해도 그냥 나는 못해. 약간 핸디캡 매치가 됐어. 핸디캡 매치가. 그리고 얘를 내가 아닥하게 만들 수 있어. 그냥 논리로 처바를 수도 있는데도 안 처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진짜 모든 반박을 다 해가지고 친구들이 저한테 막 귀에서 피나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품위 유지랑은 다른 거예요. 품위 유지랑 다른 거예요. 저는 제 친구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조금 약간 열등감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또 연락 오는 친구들이 끝으로 가면은 결국엔 돈 얘기로 끝나고 약간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는 친구는 잘 없는데 주변에 돈 잘 버는 친구가 한 명이 생기면은 약간 자기가 그 친구가 없을 때는 돈이 필요할 때 은행 가가지고 대출 상담을 받을 텐데 돈 잘 버는 친구가 생기면은 약간 그 친구한테 무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는 심보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나오는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은행에서 신용도가 안 돼서 대출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빌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1금융에서 얘는 돈을 빌려주는 전문 업체에서 얘는 돈을 빌려줄 만한 애가 아니다라는 걸 땅땅땅 받고 나서 나한테 왜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미 거기서 탈락했으면 얘는 아 나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나한테 은행에서 벤치 맞고 와가지고 나한테 돈을 왜 빌려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갚을 생각도 없어. 제가 예전에 이거는 유튜브 하기 전에도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몇천만 원 이렇게 빌리려는 애들은 갚으려는 생각이 있어 오히려. 근데 100만 원 이하로 빌리려는 애들은 갚을 생각 자체가 없어 처음부터. 그냥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막 아 나 한 20만 원만 꺼줘라 하는 애들 있잖아요. 20만 원 안 갚아. 그거 죽을 때까지 안 갚습니다. 그거 애초에 갚을 생각으로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한 거야 그거. 나 지금 나 월급 날까지 며칠 남았는데 한 20만이야 붙여줘라 막 이래서 깜깜 무소식이야 붙여주면.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다 결국엔 손절을 했고, 아무튼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네. 유튜버가 단점이 근데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돈 벌면 여러분 돈 벌면 좋아요. 제가 막 돈 벌어서 안 좋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가식적으로 돈 벌면 좋은데 그냥 굳이 물어보시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에 대해서 리서님만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등가 교환의 법칙은요, 현실 세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줄 때는 내가 상대방한테 이 똑같은 만큼을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한테 받은 만큼, 최소한 받은 만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되, 내가 상대방한테 베풀 때는 이 베푼 거의 절반도 안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절반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자기 객관화와 방어기제에 대한 여부를 자가진단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자기 객관화는요, 실행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뭐든지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 안 되는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책만 읽은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제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해보면요, 저 지금 30만 유튜버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댓글을 어떤 식으로 다냐면, 아유 이 30만 딸이 새끼 막 이래요. 자기는 자기한테 관심 있는 사람 뭐 30명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와가지고 30만 딸이 주제에 뭘 한다고 나불대냐 막 이래. 근데 그 사람한테 유튜브 한번 시켜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쏙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되는 방법은 일단 어떤 거든지 실행을 해보셔야 되고, 방어기제는 인터넷에 테스트 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 정신과 가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어기제 테스트 있거든요. 그쵸? 온라인 판매로 월천 버는 줄 아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진짜 막 책 읽고 막 강의 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업 시작만 하면은 막 바로 첫 달부터 막 1000만 원씩 벌 줄 알아.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